자, 입주 관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교재 59페이지고요. 제3절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자 대표 회의. 제가 뭐 그렇게도 썼지만 이렇게 줄여서 쓰도록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입대, 입대회, 뭐 입대의 뭐 여러 가지 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자, 우리가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할 부분.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반드시 출제도 되고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계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선관위까지 연결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선요, 입주자 대표 회의. 우선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동별 대표자의 모임도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표현을 하고, 그네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이렇게 부분도 회의라고 해요. 똑같은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동별 대표자가 필요해요. 동별 대표자. 이 우리가 이제 동별 대표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별 대표자라는 이야기는 그 동을 대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동대표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우리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 동별 대표자는 한 동만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선거구라고 하는 이 선거구를 이제 주민들이 관리구역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선거구 안에 있으면 다 동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층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동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세대수와 비례해서 이렇게 동별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에 이 동별 대표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동별 대표자는 아무나 될 수는 없죠. 동별 대표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자격 조건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의 가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동별 대표의 자격 요건은 입주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입주자여야 된다. 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계속해서 6개월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입주자냐, 뭐 어렵지 않은데, 이 6개월은 그냥 6개월만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6개월이냐, 요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6개월 안 됩니다. 합산하여 안 돼요. 계속하여 6개월 거주를 하셔야 일단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고요. 결격 사유는 크게 이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는 이때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 크게 결격 사유 중에 3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하나는 4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하나는 5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해서 결격 사유를 같이 좀 이따 이제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어쨌든 어느 분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선거구에 이제 입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구 입주자 등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입주자 등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선거구 입주자 등, 그러니까 동일 수도 있고 두 동일 수도 있고 라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한 명 출마한 경우하고 2명 이상이 출마한 경우에 이제 당선은 2명 이상은 표를 많이 얻은 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고요. 한 명의 경우는 그 선거구, 요 이제 선거구 입자 등이 되겠죠. 요 선거구 입자 등, 요 선거구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해서 요 투표한
요 투표한 과반수의 득표가 이루어지면 이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동별대표자를 쭉 뽑았다. 그럼 이제 임원을 뽑게 되는 거죠. 임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임원 선출. 그래서 이 임원은 누가 임원이냐면, 뭐, 회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그래요. 당연히 회장은 한 명이겠죠.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이 법에서 정한 임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이 있어야지 임원을 뽑을 수 있고, 임원이 선출이 되면서 입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4명이 안 된다. 동별대표 4명이 안 된다. 그러면 임원 구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요. 그래서 임원을 선출하는데,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느냐? 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동별대표자 다 뽑았죠? 그 동별대표자 구성원 과반수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면 그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이고, 우리 이제 이거나 이거 봤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요건이 같이 충족해야 돼요. 회장, 감사는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뽑아요. 1명이 출마했을 때 2명 이상이 출마를 했을 때 여자들은 전체 입주자 등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뽑는 게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이 뽑고요. 2명 이상이면 많이 뽑힌 사람이 당선이 되고, 1명의 경우는 이 전체 입주자 등, 그러니까 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서 요 투표한 과반수를 득표를 하게 되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동별대표자하고 좀 다른 건, 동별대표자는 과반수, 선거 과반수 입자 등이 투표를 하지만, 이건 워낙 이제 뭐 500세 이상이 뭐 1000세대, 2000세대가 뭐 과반수 투표라 그러면 1000세대면 1세대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10분의 1까지 이렇게 투표를 하면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원이 뽑혔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죠? 전체 큰 흐름만 먼저 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틀을 잡으시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59페이지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 시기에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과반수 입주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당신네들 과반수 입주했으니까 관리방 결정해서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한다 그랬죠.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를 구성을 하고 또 관리방 결정해서 위탁관리면 주택관리업자 선정까지 바쁘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한 거 시행된 신고하고 사업체 통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입주자대표를 이제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 현장이 입주자대표를 구성을 하는데, 요 현장이 좀 특이하게 공구별 입주 현장이다. 공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 분양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은 한 개 단지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 1500세대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 가지 분양 여건이 안 좋아서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109, 여기 209 이렇게 짓는 경우를 공구별 착공, 공구별 사용검사, 그럼 결국 공구별 입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입주자대표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뭐 이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요거 할 때 입주자대표가 있어야 되죠. 이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공고가 입주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공고가 입주를 하면 추가적으로 입자 대표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자 대표를 해산을 하고 전체로 다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하라고 강행을 해 놔야 뒤에서 출마하시는 분이 회장도 하고 뭐 총무이사님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가 59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입자대표의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구성원은 아까 보니까 임원이 4명 이상이어야지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니까 구성을 하려면 4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동별대표자의 자격 요건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 그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계속 6개월 살았느냐, 전세 입자는 안 되고 입주자여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입주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주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도 실제 시험에서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 지문이요. 이렇게 긴 지문 속에서 나오니까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 6개월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등이어야 한다. 그럼 등자가 분명히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사실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뭘 이렇게 외워서 뭘 뽑고 맞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 문맥이나 전체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장기적인 이제 학습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자격 요건 그러면 이거 이제 3가지의 실제 지문 중에 체크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되어 있다. 그럼 맞다. 안 되어 있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착착 핵심적인 키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뽑냐 보니까 2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인 경우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다. 그럼 다득표자. 1명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선거구 입자 등의 과반수 투표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임원 선출, 500세 이상의 회장과 감사 선출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때는 10분의 1, 그죠? 전체 입자 등 10분의 1이었고, 이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느끼시면 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여긴 과반수가 들어야 되고, 500세 이상 회장 선거할 때는 10분의 1이 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선거구의 세대수가 작게는 뭐 이렇게 좀 공교롭게 그 동이 뭐 작거나 뭐 이래서 뭐 30세대 그러니까 15층 한 라인으로 구성됐다 그러면 30세대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중간에 또 높이 제한 등으로 이렇게 잘리고 그러면 30세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령 선거구가 30세대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분의 1이라면 3명이 투표하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최소한 과반수 그래서 뭐 16세대 정도는 투표를 해야 인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다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장 선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게 10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라면 3,000세대다 그러면 1,501세대가 투표를 해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안 되면 무효죠. 그러니까 그건 또 10분의 1만 합니다. 3,000세대다 그럼 300세대 정도만 투표를 해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암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입주를 하거나 최초 입주는 이 사람들은 6개월 안 살았잖아요. 다시 구성할 때 6개월 안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경우에 거주 요건, 6개월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60페이지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격 사유. 요거 이제 3개월, 4개월, 5년. 3개월, 4년, 5년. 3, 4, 5라는 숫자에 맞춰서 그 결격 사유를 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미성년자 안 돼요. 그죠? 미성년자 안 됩니다. 미성년자,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볼 수 있냐? 볼 수 있어요. 근데 동별대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요.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금고 이상의 형 나오면 항상 2가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이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대요. 집행유예 아니고 실형. 그리고 업무 관련성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든 어쨌든 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 4번은 집행유예네요. 그죠? 집행유예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기간 동안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벌금 100만 원, 5년. 이제 요 금고 이상의 형과 벌금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벌금 1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훨씬 큰 거죠. 이게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 이거면 이 벌금 100만 원은 업무 관련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다. 업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형 받으면 5년 동안 못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고 이상형이고요. 있으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만 받아도 5년 동안 대표 못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선관위원 당연하죠. 이 공정하게 관리할 사람이 제가 출마했는데 제가 선관이야.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소유자나 배우자나 직계존비가 안 되고 대리권이 배우자 이야기할 때 서면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소속 관리처 소속 임직원이나 또 용역사업자 지정된 뭐 소속 임원, 뭐 하나는 임직원이고 하나는 임원인데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는 임직원이고 뭐 청소 경비 소득은 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퇴 회임. 그러니까 동별대표자 그만두면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뭐 그만두면 뭐 일이 있어서 해임을 했다. 이러면 4년 동안 못 합니다. 이제 공교롭게 사자가 이렇게 나와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순 충당금 세 가지네요. 관리비 사용료 뭐 장기순 충당금 나와 있는 거 등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이거 3개월 연속해서 체납했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10가지라 좀 많은 듯한데요. 이제 혼동이 되는 것이 3, 4, 5. 그 중에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요 5년이죠. 5년 특화 두 가지예요. 그죠? 금고 이상형과 벌금 100만 이상형.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이것도 사실 암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결격 사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별 대표자를 뽑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임기예요. 임기. 동별대표자 임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임기 제도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 번만 중임하니까 어쨌든 2년하고 중임해서 4년. 그래서 임기는 4년이면 끝나더라. 그러니까 4년 지나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대수가 작은 데서는 이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안 해. 뭐 이렇게 되죠. 세대수가 많으면 그래 덜 문제인데. 그래서 요거 틀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서. 이게 이제 개정된 거예요. 여기부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단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작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거 이야기할 때는 아까 500세대 이상 뭐 이 임원 선출도 얘기했지만 500세대 미만을 이제 작다고 봅니다. 500세대 미만. 그러니까 500세 미만에 해당되는 곳 이야기예요. 500세 미만. 500세대 미만인 곳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이제 갖추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선출 공고를 2회 이상 한 거예요. 2회 이상 선출 공고. 나오세요. 근데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했는데 후보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상황에서 없는 경우에
그 선거구가 있잖아요. 이 선거구 3분의 2 이상이 아이 뭐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 해. 이렇게 혹은 뭐 어떤 사람 해라고 그 선거구 3분의 2 이상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 사람 지금까지 잘 했는데 뭐 하셔도 되죠. 뭐 이렇게 그러면 요 한 번만 중임 요거에 예외가 됩니다. 단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사례를 좀 가지고 갈게요. 어떤 아파트에서 이제 동별 대표자가 되면 이제 업무를 하면서 회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중임은 연임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쉬었다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했어요. 세대수가 크지는 않아요. 한 170세대 정도 되는데. 근데 4년 정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못하는 거죠. 무조건 못합니다. 안 되겠다. 다른 사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단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동의가 먼저가 아니고 이렇게 선출 공고를 먼저 하라는 거죠. 했는데 2번 이상 했는데 나온 사람이 일단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3분의 2 이상이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조항이 이제 없어지는 그때서야.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럼 또 하고 싶으면 또 이런 절차를 또 진행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500세 미만 2번 이상 그리고 3분의 2 이상. 그래서 또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하게 개정이 됐어요. 이게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500세 미만만 2번 이상 공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과반수가 아니고 또 3분의 2 이상 괜찮다라고 하면 요 조항이 배제가 됩니다. 이제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고 가장 현실성을 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은 규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170세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나홀로 아파트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기 부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임원 선출 관련해서 뭐 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니은번이 이제 중요하죠. 500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더라라고 16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임을 해서 이제 입주대표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해임이에요. 해임. 선임을 이제 이런 절차에서 했으면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선임했던 절차대로 해임을 해요. 그래서 동별 대표자는 이렇게 해임을 하고요. 또 이렇게 뽑힌 사람은 또 이렇게 뽑힌 사람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해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힌 임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관리규약에 넣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뽑힌 대로 해임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61페이지의 그 상단부에 임원의 해임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이 동별 대표자 임기를 이렇게 탄탄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임원의 업무 범위, 아까 그 회장, 이사, 감사,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무슨 일 하느냐 업무 범위. 회장은 대표하고, 감사는 감사하고, 이사는 대행합니다. 무슨 대행? 이사는 무슨 대행? 그렇죠. 회장 업무 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선관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선관위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할 텐데요. 하나는 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요. 근데 그 구시군 선관위가 우리 공동주택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보면 이 공동주택 선관위
또 구시군의 선관위 이야기할 때 뭐 공동주택 선관위야 당연히 이제 관여를 하겠죠. 그러나 구시군 선관위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거 지원. 뭐 투표함, 기표소 뭐 이런 거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뭐 하면 빌려줍니다.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선관위 직원을 한 명을 이 선관위에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명예, 뭐 선관위 뭐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든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직원 한 명은 500세대 이상인 경우,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직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500세대 이상은 전체 입자 등이 회장, 감사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과열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든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관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동별 대표자도 뽑고 회장, 감사도 뽑고 동별 대표자도 뽑고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이런 행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뽑기 위해서 선관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수에 따라서 3명부터 이제 9명, 뭐 일반적인 이제 5명부터 9명의 정직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500세 미만은 3명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그 구성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래요. 그 61페이지에 보시면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동별 대표자, 회장, 감사 이렇게 공정하기 위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둔다라고 되어 있고, 선관위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5명 이상 9명, 물론 이제 3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500세대 이상이다 하게 되면, 그쵸. 선관위 소속직원 한 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다 그러죠? 선관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렇게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투개표 선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관위 규정을 정해서 하니까요. 이 부분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처리하니까 실제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왜 둘 수 있느냐, 두느냐, 위원이 얼마냐, 왜 두어야 되느냐, 또 구시군이죠. 구시군 선관위에서 하는데 500세대 이상은 또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도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별 대표자로 입자 대표를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잘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또 의결을 하고 또 그렇죠. 또 교육도 받아야 돼. 교육도. 그래서 요 이야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또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의결사항이에요. 의결사항.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보시면 이 의결사항이 17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다녀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결사항 중에 사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한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승인한다. 이런 내용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회계감사 2개월 이내, 그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이렇게 관리주체가 감사와 관련된, 결산 관련된 부분 가지고 이제 결산서를 승인을 하고 또 일정 사유에 해당이 되고 또 규모에 해당이 되면 이제 외부 회계감사 받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다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의결사항도 마찬가지의 공부하는 학습 방법은 총론이기 때문에 뒤에까지 다녀오고 나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암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다 아는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지 이게 암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내용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려면
다녀와야 돼. 다녀와야 돼. 이게 총론 성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부분, 이제 회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죠. 소재. 뭐, 우리가 이제 임시회의가 있고, 정기회의가 있어요. 정기회의는 이제 정해둡니다. 언제 하자. 그럼 이제 정기회의 날짜에 하면 되고, 임시회의는 소집 요건에 해당이 되면, 임시회의를 소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입주자 등, 전체 입주자 등이 하는 경우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소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교육이죠.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이니까요. 그죠? 대신 이제 입주자 대표 구성 관련된 부분이 양이 많아서 잘 틀로 잡으시고, 운영교육은 이제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게 아니고 매년 실시해요. 매년. 그래서 요 교육할 때 교육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매년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대표 회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차인 대표 회의를 좀 구분을 좀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차인 대표 회의. 우선 이제 근거 법률은 당연히 이거 이제 주택법이죠. 임차인 대표회는 임대주택법이었는데 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임대주택은. 근데 요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련된 조항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3개월 이내에 요구를 받은 날부터 구성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의무관리 대상, 풀어서 얘기하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중지 동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의무사항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냥 20세대 이상이면 선출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일단 있다.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이제 동별 대표자를 이제 뽑잖아요. 마찬가지 이쪽도 이제 동별 뽑게 되면 동별 대표자를 뽑는데. 자격 요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임차인 대표회의의 자격 요건은 요쪽 자격 요건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 우선 입주자여야 되고 이건 당연히 임차인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또 계속해서 6개월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요건이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6개월 산 임차인. 그래서 주민등록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임차인 대표 회의와 또 임대사업자는 또 어떤 관계냐, 이런 부분에 이제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회의 자체의 구성은 임의기구이지만 이게 구성이 됐다면 협의는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64페이지 안가루 3번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요 관계를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합니다. 거기 64페이지에 보시면, 64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그 양가로 4번에 그 박스 안에 3호 보시면 동별대표자 자격 요건에 6개월 이상 계속 임차인, 6개월 이상 계속 임차인 이야기하지만 주민등록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요. 임원 구성도 보시면 여기는 회장, 이사, 감사, 1명 이상,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 1명 이상. 이렇게 해서 4명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회장, 그리고 부회장이라는 제도가 있죠. 부회장. 한 명. 그 다음에, 감사. 한 명이에요. 한 명 이상이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 이상이 필요로 하다. 5일 전까지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을 따로따로 합니다. 작성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관은 관리 주체가. 그러나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르죠. 작성, 보관을 다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까지 정리를 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정확히 하시고 임차인 대표까지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의결 기구인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분쟁의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주거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